나무 차 받는 사람 손 들어봐. 그 신기하게 모르면 또 한번 해야지. 내가 정말 태권도에 미쳐가지고 내가 하루는 일요일 날 산에 들어갔어. 산에 들어가면 풀들이 많지 않냐, 그지? 나뭇잎을 발차기, 돌려차기, 앞차기 내가 몇 개 떨어뜨리는지 그걸 한번 착각해봤어. 너 혹시 그래 잡은 적 있나 하면 그 다음날 물어보세요. 대부분 나타나 이게. 그 다음날 못하면 이게 대부분 나타나요. 근데 내가 있잖아, 턴차기로 나뭇잎을, 아카시아 잎을 못 땄는데 요즘은, 그때는 내가 턴차기로 아카시아 잎 4번째 잎 딱 찍으면 그게 됐어. 그게 관장님이 아무리 운동 시간에 훈련한다고 그거 찰 수 없는데 내가 훈련하니까 되더란 말이야. 그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예습 복습을 많이 해야 돼. 태권도 똑같은 거야. 그렇게 해서 애들 스스로 연습하게 하는 거야. 정말 그러면 애들이 휴식 시간쯤에 밑에 서로 잡아주고 차게 합니다. 이렇게 서로 잡아주기 차게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야? 이렇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운동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이걸 활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네가 1일 사범이야. 얘를 태극 일장을 가르쳐야 돼. 자, 네가 얘를 어떻게 가르칠 거야? 그냥 앞에 서가지고 구령 하나 둘 가르치면 다른 애랑 똑같아. 한번 생각을 짜내봐. 너희들 둘이 회의를 해서 가르쳐도 좋고, 그러면요 애들이 둘이 붙여주잖아요. 그럼 앉아가지고 어떤 놈 앉아가지고 막 손가락으로 설명하는 애도 있고 별의별 애를 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방향을 다양하게 열어줘야 돼. 생각을 다양하게 하게끔 열어줘야 되지. 그냥 해 이게 아니에요. 발차기도 마찬가지고 풍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무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됩니까? 무도로 가지 않고 하고 내 능력으로만 가기에는 3분까지 어렵다. 정리해서 말하면 지 스스로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지 스스로 가게끔 만들어야 4품까지 가고 유품자가 많아지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끌고 간다? 무리다. 절대 무리다. 그리고 특히 안 되는 것은 거기에 끌고 가는 것 중에 매력을 당근을 가지고 놀이를 당근을 줘버리면 오래 못 가요. 잘 가다 관장님 오늘 왜 놀이 안 하세요? 이렇게 할 말이 없어. 그럼 놀이하는 도장을 가버려요 애들이. 그러면 야단을 쳐가 될 문제가 아니고, 야단 치면 금방은 내 앞에서 관장이 무서우니까 고개를 숙일지 모르지만 마음은 10불 참 딴 도장 가 있어 애들이. 그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오늘 내가 아이스크림 한 개 줘서 기쁘게 해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물놀이해서 여러분이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이 시간에 옆에 도장은 아이스크림 먹고 1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저 옆에 도장은 물놀이 하면서 1시간 보낼 수 있어. 그럼 내가 왜 물놀이 하지 않고 아이스크림 주지 않고 왜 땀 흘리게 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 던져야지. 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하지 않고 내가 운동을 땀 흘리게 하는지 아느냐? 이 두 분 폭염주의에 발령까지 났는데 왜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게 하는지 아느냐? 애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한마디 할 수 있지. 이 폭염특보 발령 난 상태에서 여러분 아버지 엄마는 태권도장에서 교육 잘 받고 운동 열심히 잘할 거라고 알고 바깥에서 더 많이 땀 흘리는데, 그럼 여러분 그렇게 믿고 아버지는 있는데, 그렇게 기대하고 엄마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아이스크림 먹고 운동하고 비둥비둥 놀아봐라. 엄마 아빠 가슴 대못 박는 게 아니냐? 너 어떻게 생각해? 만약에 네가 아버지였다 그러면 그 느낌, 그 심지어 어떤 느낌 들겠냐? 이렇게 한번 던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아이스크림 먹고 놀겠다는데 아이스크림 사줄게. 뭐를 원할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교육인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집에 가서 당당히 말할 수 있잖아요. 아빠 오늘 힘드셨죠? 하지만 오늘 우리 아빠 힘드신 거 알고 내가 오늘 운동 더 열심히 해서 땀 더 많이 흘렸어요. 그러면 내가 제시할 죠. 오늘 폭염특보 발령이 났는데 아빠보다 오늘 땀 더 많이 흘린 날 한번 만들어 보자.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부터 땀과의 전쟁. 땀 가장 많이 흘리는 사람 빨리 집 보내줄게. 아빠보다 땀 많이 흘리게 하는 날. 오늘 그렇게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럼 땀 줄줄 흐르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아빠 당당히 말할 수 있죠. 아빠, 오늘 아빠보다도 더 많이 땀 흘려야 된다고 아빠 관장님 말씀하셨어. 그게 바로 자식이 해야 되는 일이래. 난 정말 오늘 아빠보다 더 많이 땀 흘려서 빨리 오늘 집에 왔어. 인정받았어. 그렇게 하면 그 이야기 들은 학부형이 그 관장님 싫어할까요? 아니죠. 그죠? 절대 아니에요. 그 포경특보 발령났다 그래서 물놀이하고 아이스크림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걸 역전으로 해서 오늘 이런 날 아빠보다 땀 더 많이 흘리는 이벤트. 그런 사람들은 오늘 관장님 바로 빨리 집에 보내줄게. 출석 부르고 기본 발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땀 줄줄 흘리는 사람 다 한 세트 다 돌리고 난 다음에 기본 발치 한 세트 돌리고 난 다음에 땀 검사 차려. 탁탁탁 집에 가. 보내면 돼. 보내요.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에 할 때는 그 발차기 좀 부족한 애들이 좀 더 많이 하겠죠. 그죠? 2세트 보내고 마지막 세트는 자 지금부터는 땀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열정, 땀을 열심히 땀이 안 나는 애들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맞죠? 그죠? 자 지금부터는 열정을 볼 거다. 오른발 빨리 차기 50개. 왼발 빨리 차기 50개. 열정을 보고 가장 땀하고 관계없이 열정을 보고 보낼 거다. 그러면 3세트 나온 얘들은 확 보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열정 100% 만족. 가! 하시죠. 그러면 전부 하이파이브하고 쫙 집에 가자. 집에 가 자랑해. 당당해라. 오늘 관장님 인정받아. 열정 100점. 이 두 분 다 열정 100점 인정받아. 오늘 관장님 칭찬받아. 집이 빨리 왔다. 오케이? 그러면 학부형 좋아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아, 이거 다시 3,000번을 자꾸 빠져서 미치겠네. 자꾸. 자. 성장기의 우위를 지켜야 된다. 그 다음 마케팅 전략은 성장기에서 더 빠른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표적을 하는 시장을 좀 더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내가 저번에 과학적인 그 학부형 논문 검사했을 때 걸어서 몇 분 거리? 예, 걸어서 10분 거리는 전부 다 내 올 수 있는 섹터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장이 그거 다 있죠. 도장 앞에 각 지역을 해서 그 지도 때 여러분 도장이 다 갖고 있죠. 그죠? 예. 나는 항상 그 지도를 내 책상 위에 딱 그려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쪽 지역에서 몇 명 나오는지, 이쪽 지역에 몇 명 나오는지 항상 분포를 조사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적게 나온 지역이 이유가 뭔지 접근을 하는 거죠. 그거 필요해요. 도장이 있다 그러면 그 도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도를 다 갖고 놓고 그쪽 지역에 나오는 애들 분포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 분포에 여기서 못 나오면 못 난 이유를 파악을 해야 되죠. 벌써 한 시간이 지났구나. 자, 10분 휴식하고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주장이 강한 사람은 컨설팅에서 프로그램 받아놓고 그냥 쌓아두고 놀아. 하지만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래라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지. 또 솔직히 말해서 컨설팅 우리나라 회사들 내가 거의 대부분 다 아는데 MTA 이건영이도 우리 모임 출신이에요. 그 친구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잘한 점도 있고, 그 다음에 키즈 같은 경우도 초창기 내가 이 오픈 이사예요. 그래서 키즈의 프로그램이 좋은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병간질하는 KTI 프로그램도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지? 크게 KTC가 그 키즈 프로 KTC잖아요. 그죠? 거기도 장점이 있어요. 거기도 장점이 있고, 나는 솔직히 말을 해서 우리나라의 컨설팅 회사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나서 경쟁화 구도로 가서 좀 더 이렇게 잘하기를 나는 바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단 조건이 있어요. 도장을 성공해 본 사람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태권 도장은 사실 철저한 현장이에요. 그죠? 철저한 현장이에요.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태권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도장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까지만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현장권은 없어요. 단지 현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론과 기초 이런 것은 배울 점이 많죠. 제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도장을 하면서 전국 탑이 됐어. 근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 도장을 하면서 대학교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또 들어가서 내가 교수님마다 찾아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야. 진짜 내가 그 전에 알았던 거는 수박 겉핥기식을 알았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교육들을 도강도 들어가고 인터넷 검색 그 교수님 허락받아서 그 안에 가기도 하고 교수님께 책 추천받아서 읽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내가 여러분들이 오전 오후를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전에서는 아동 발달학이라든가 생리학이라든가 운동 처방학이라든가 스포츠 심리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교양 수업을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주고 싶더라고. 그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스포츠 경영, 스포츠 마케팅 필요하지만 철학이 필요해요. 철학. 의에 보면 내가 사실 공부를 제일 많이 했는 것 중에 하나가 철학이에요. 서양 과학과 동양 철학이 있잖아요. 그죠? 서양 과학은 뭐냐면 째지고 터지고 갈라지고 이런 것을 깊고 굽고 떼우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동양 철학은 그거와 다른 거야. 그러니까 태권도가 의에 보면 동양 철학에 좀 가까운 것들이죠. 그죠? 금방 이야기했듯이 내가 그런 적석 이벤트가 심사 때 하는 것들이 적석 이벤트가 동양 철학적인 면이 가깝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격파할 때 내 힘으로는 깰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과학으로 본다면 도저히 내 손으로 10개의 이 계리석을 깬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정과 힘이 있다면 내가 도전해보겠다. 그리고 깼잖아요. 그 수련생들이 교육을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적들이 뭔지 아느냐. 그거는 자식이 부모에 향하는 효심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향하는 사랑이다. 여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끔 이야기를 해주죠. 엄마 아빠가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갔어. 집에 왔어. 근데 아들이 그동안은 계속 불효를 저지르다가 엄마가 내일 아침에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밤마다 마음을 다해서 효심을 담아서 큰절을 했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돌아가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큰절했어. 그리고 그 전까지는 계속 농땡이 치고 친구 괴롭히고 이랬던 친구가 엄마가 살아계신 한 효도해보자 싶어서 안 하던 일 하더라도 나갔고 맛있는 엄마 밥도 손수 엄마를 만들어서 엄마 입에 넣어줬고. 그런데 그 엄마가 네 이거 시리즈로 만들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지금 이야기 나오면 이거 1시간 또 가는 거야. 잠깐 이야기 할게요. 이거 되는데 내가 아이들을 시리즈로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건데 내가 금방 입간 상담 영상에 그거 있잖아요. 그죠? 간접 이야기를 해줘서 애들 간접적으로 느끼게끔 하고 느껴야 움직인다라는 거잖아. 그죠? 애들 느끼게끔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 철학이 느껴야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게 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했다. 지금도 역시 그렇다. 그게 내 교육 핵심이잖아요. 그게 출세 교육이 아니고 행복 교육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 내가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지어냈지. 아들 둘이 있었어. 동생은 엄마 말 듣고 집에 잘 있는데 형은 크면서 삐뚤어져서 학교도 잘 안 가고 결국 학교 졸업을 못했어. 그 나쁜 애들하고 울리다가 감옥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 성장하면서 남 때리고 물건 훔치고. 그래서 엄마가 계속 마음고생하다가 이제 엄마가 병원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집에 왔어. 그 동생이 형인데 가서 형이 또 그 시장 그 시내에서 나쁜 애들 울릴 때 동생이 가서 이야기했어. 울면서 형 오늘 엄마 병원 모시고 갔는데 엄마 위암 말기래. 엄마 앞으로 살아도 3개월밖에 못 산대 형. 그러니까 형이 이 엄마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왔다 이거죠. 그건 여기 이야기를 그러면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 이렇게 넘겼죠. 그럼 내일 돼서 애들이 관장님이 어제 이야기 야 오늘 운동 잘하면 기합 소리
잘 놓고 열심히 다 잘하면 마실 때 해줄게. 그러면 저끼리 막 근데 한 놈이라도 삐딱하게 차거나 귀 앞서 이래 하면 나 안 해. 그럼 전부 자기들끼리 막 열심히 해서 막 해요. 그럼 출석 답을 하고 5분 남고 어디까지 했더라 나도 몰라. 그럼 애들이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근데 그 아들이 엄마한테 오니까 엄마 집에 누워있거든. 그 자기 교도소에 있을 때도 엄마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면회왔던 엄마가 3개월밖에 못 산다니까 이제 장남이 엄마를 위해서 뭘 할까 고민하다 엄마 살아계실 동안 효도를 하자. 돌아가실 때까지만 효도 3개월간만 못 견디겠냐 마음을 담아서 다 해서 효도를 했어. 어떻게 했느냐 밤에 매일 큰절하고 잠을 잤어. 마음을 담았어. 엄마가 내일 아침 일어날 때 꼭 건강에 눈을 떴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담아서 큰절을 하고 아침에 일날 안 가고 농땡이 치러 댕긴 놈이 막노동판에 가 일해가지고 맛있는 거 엄마 사들고 와서 저녁에 지가 손수 밥 엄마 밥 해주고 있어. 그렇게 계속 시간을 계속 보낸 거 밤마다 큰절하고. 오늘 이야기 끝. 다음. 자,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 다음날 결석자 한 명도 안 나타납니다. 자, 내일 요 시간에 와야 돼. 딴 시간에 오면 이야기 안 해줘. 딴 시간에 하면 말 안 들으니까 이야기 안 해줄 수 있으면 지금 그 시간에 다 옵니다. 애들이. 그럼 자, 어디까지 했더라? 어디까지?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 근데 3개월 뒤에 아들이 월급을 받아서 일당을 받아서 집에 왔어. 엄마! 대문을 탁 열었는데 엄마가 안 계셔. 정말 엄마가 돌아가셨다 생각하고 이 아들은 그때 들고 왔던 고등어, 콩나물, 두부 사과왔던 거를 바닥에 놓고 엄청 울었어. 엄청 눈이 툭툭 붉고 있는데 엄마가 뒤에서 밭에서 나오면서 밭에 갔다가 오시면서 얘야 너 지금 왜 우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밭에서 이렇게 일하러 갔다 오지. 엄마 위암 걸레가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하니까 내가 네가 그렇게 엄마 속 썩이고 이러던 녀석이 밤마다 큰절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병이 다 나은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다. 그 병원 가보니까 진짜 위암 말기에 있던 사람이 정말로 위암 중기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야?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효도야 이게. 그 여러분들도 봐. 효도하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